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소년 재판에 대해서 좀 일반적인 내용들, 소년 처분이 뭐 형사 처분하고 어떤 거에 다른지, 또 조사를 할 때 뭐 어떤 부분 주의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본 것 같아요. 네. 이런 말 있잖아요. 저 촉법소년인데요. 아, 정말. 때려주고 싶은. 네, 그렇죠. 그런 거. 아주 속 터지는 말이죠. 네. 그래서 가끔 이제 드라마들 보면, 이제 뉴스들 보면 이제 촉법소년이 뭐 처벌을 뭐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촉법소년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촉법소년이 도대체 뭔가에 대한 단어에 대한 건 많이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의를 간단하게 드리면 이제 10살하고 14살하고 19살 이렇게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촉법소년은 딱 나이가 10살 이상, 14살 미만, 이건 다 만 나이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범죄소년은 이제 14살에서 19살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범소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뭐 10살에서 19살까지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위법행위를 할 확률이 높은 이제 소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셔야 될 거는 사실 촉법소년하고 이제 범죄소년만 좀 구별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좀 구별하는 이유가 10살에서 14살 사이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고 이제 보호처분만 내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14살에서 19살까지는 형사처벌도 할 수 있고 또 보호 처분도 할 수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검사가 어떻게 판단해서 기소를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은 송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 있기 때문에 이제 나이를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한다는 부분이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10살에서 14살은 보호처분을 네. 받는 거고 14살에서 19살은 네. 보호처분도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게 사실은 결국 핵심인데 네. 그럼 지금 보호처분이다, 뭐 네. 형사처벌이다, 이거는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제일 크게 이제 와닿는 부분은 이게 정가로 평가를 받느냐인 것 같아요. 그렇죠. 흔히 빨간 줄. 네. 네. 빨간 줄이 생기는데 이 빨간 줄은 평생 없어지지가 않죠. 벌금이 뭐 50만 원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사 자료에서 이제 범죄 경력 조회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경찰서에 가면은 본인이 이제 범죄 경력 조회를 떼볼 수가 있는데 그 범죄 경력 조회에 이제 형사처분은 나오고 보호처분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엄밀히 얘기를 하면은 이제 수사 경력 조회까지 하면은 수사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보호처분이나 이제 소년재판으로 송치됐다는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흔히 얘기하는 정가에서는 이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이제 보호처분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성년자 사회에 나오기 전에 전과가 생긴다는 것은 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거기에 그 차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좀 이제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이들 문의를 하시는 게 이제 우리 아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공사를 지원하려고 한다, 육사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사관학교. 네. 이제 소년 처분이 있으면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없냐, 아니면 지원했을 때 불이익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딱 법으로 명확하게 딱 규정이 돼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최근 이제 논란되고 있는 신문 기사들이나 내용들을 보면 이제 군인이라던가 교도관처럼 어떤 특수한 직역의 경우는 이제 소년 재판 받거나 보호처분 받은 부분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수사 경력 조회를 통해서. 근데 그거 이외에 뭐 사기업들이라든가 뭐 일반 공무원인 경우는 이제 크게 불이익이 없는 것 같거든요. 보호처분 받은 사실만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법이 개정돼야 된다는 뭐 인권위의 공고도 있는 상황인데 현재는 지금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좀 소년부에 송치했다는 전력, 그런 수사 경력 자료만 가지고 뭐 군 간부 임용해서 뭐 제외를 시킨다거나 불이익을 준다거나 하는 거는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소녀보호 사건이나 보호처분을 하는 취지 자체가 사실은 아이가 좀 건전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건데 좀 그런 취지에 반하는 좀 제도들이 아닌가 싶어서 좀 개선될 필요는 있어 보이네요, 정말. 네. 뭐 앞에서 이제 이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걸 제가 조금만 더 이제 보태 보면은 뭐 결국에는 이제 뭐 10세에서 14세까지는 어차피 뭐 보호 처분만 받는 거니까 크게 뭐 다를 게 없는, 선택지가 없는데 14세에서 19세까지의 경우에는 뭐 보호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어느 길로 가는지에 따라서 전과가 생기냐 안 생기냐가 달라질 수도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단계, 경찰 단계나 어떤 검찰 단계에서 좀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죠. 똑같은 죄를 저질렀을 때도 누구는 전과가 남고 누구는 전과가 남지 않는 결과가 사실상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처분을 이제 검사가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검찰에서 어떤 처분이 나오기 전에 뭐 이 사건의 특성이나 또는 뭐 합의가 되었는지나 뭐 아이의 평상시 어떤 품행이나 여러 가지 그 배경 상황들을 좀 설명을 해서 이게 보호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면 그런 걸 좀 검사님한테 충분히 자료 제공을 또 해줘야 검사님이 그런 걸 다 보시고 나서 사실은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찰 단계, 검찰 단계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 아이한테 전과가 생기냐 안 생기냐를 가르는 걸 수도 있는 사실은 좀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실제로 이제 사건을 진행해 보면 이제 수사 단계에서 대응이 좀 잘못돼가지고 이제 소년 재판부로 송치될 수 있는 사건이 이제 형사 뭐 약식 기소가 됐다거나 이런 사건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실무적으로는 14세 기준으로 해서 뭐 16살 정도 되거나 이런 학생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아주 중한 범위 사실이 아니면. 제일 애매한 게 이제 딱 고3에 걸려있는 만 18세 정도인 경우에 초범의 경우에도 이제 약식 기소 처분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종종 있어요. 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사실 수사 단계에서 미리 좀 합의를 본다거나 내지는 좀 정상관계 부분이나 부모의 이제 앞으로의 양육 계획이나 훈육 계획들이 좀 충분하다, 뛰어나다는 부분들을 좀 강조를 했으면은 소년 처분이 내릴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이제 형사 처분 나왔던 분은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기사를 봤는데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지금 촉법 소년의 연령을 이제 제가 말씀 14살에서 12살로 낮춰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또 강도나 강간은 특수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소년부 보호 사건으로 갈 수 없게끔 하는 이제 처벌을 좀 강화하는 식으로 개정안을 좀 발의했다고 하거든요. 이제 최근 이제 대선도 앞두고 있고 대선 후보들도 좀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좀 강화하겠다는 좀 내용들을 언급하는 분들이 있어서 좀 향후에 좀 이제 법 개정으로 인해서 촉법 소년의 좀 개념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찬반 의견이 있는데 좀 변호사님 좀 의견 어떠세요? 사실 저는 좀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이게 뭐 결국에는 이제 그걸 12세로 낮추게 되면은 기존에는 이제 10살에서 14살 사이가 촉법 소년에 해당했으니까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나이대였는데 이걸 12세로 낮추면 10세에서 12세까지는 여전히 촉법 소년에 해당하니까 형사처벌을 받을 일이 없지만 12세, 14세 요 사이에 있는 친구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이제 그런 아마 효과가 있을 텐데 사실 이게 만 13세 정도 이렇게 달라지는 13세 정도를 생각해 보면은 한국 나이로는 한 14살 정도가 되니까 사실은 이제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건데 중학교 1학년 정도면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실 제가 중학생인 시절을 좀 이렇게 돌아봐도 그 시절 그 중학생들은 그렇게 순진하지 않았다. 무서운 정말 무서운 학생들이 있고 생각보다 사실 성인 진짜 못지않은 범죄를 저지르는 중학교 1학년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사실 꽤 있기 때문에 또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범죄의 수위나 이런 걸 고려해서 사실은 정말로 사건이 심각하다라는 판단이 되면 뭐 형사처벌을 정말 할 수도 있는 사실 길은 좀 있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최종적으로 어차피 그 판단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사가 검찰에서 이제 하도록 되어 있고 검찰에서도 사실 그걸 뭐 그렇게 쉽게 너무 특별한 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갑자기 막 형사처벌을 한다거나 사실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적절히 그 사안을 보고 이건 정말 좀 중대하다 또는 피해가 심각하다 또는 범죄가 심각하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이럴 때 한해서는 그래도 조금 형사처벌할 가능성 정도는 조금 열어두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길은 열어두되 이제 검사가 잘해야 된다. 그렇죠. 검사가 잘하고 또 뭐 어차피 또 판사님이 또 한 번 더 걸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수사기관이나 뭐 법원이 사실 그런 걸 그렇게
기본적인 입법 취지나 이런 소녀 사건의 취지 같은 걸 충분히 다 공감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일종의 부작용이랄까, 그러니까 뭐 너무 어린 나이의 학생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많아지지 않겠느냐라는 부작용 같은 거가 뭐 물론 우려는 할 수 있는데 충분히 그런 거는 검찰이나 법원에서 잘 걸러낼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도 자체는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소년재판부 판사님들이나 네. 인권위에서는 되게 우려를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뭐 아동인권 보호 차원에서 좀 필요하다. 중학교 1학년 중에 뭐 좀 덩치 크고 무서운 애들도 있긴 하지만 네. 정말 어려서 약간 좀 세상 물정 모르는 학생들도 있긴 그렇죠. 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본인이 좀 미성숙한 부분이 있어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이제 좀 친구들과 어울려다 보니까 이제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좀 있기는 합니다. 뭐 그런 경우에까지 이제 경미한 범죄 사실인 경우에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이제 좀 너무 과도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언급하시는 것 같고요. 이게 뭐 법 개정이 될지 않을지 저도 좀 가늠하긴 힘들지만 지금 현재 추세를 봤을 때 뭐 연령 제한보다는 어떤 특수한 중범죄에 대해서는 조금 형사처벌 가능하게끔 이제 여는 식이 조금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사실 뭐 반대하는 입장도 분명히 또 그 타당한 논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뭐 어느 정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사실 이런 어떤 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뭐 찬성하는 측도 있고 반대하는 측도 있다 보니까 실제로 사실 개정이 이루어질지는 조금 의문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또 요새는 뭐 이렇게 사실 소녀 사건들이 워낙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슈가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관심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또 뭐 지난 시간에도 그 소년 심판 넷플릭스에서 아마 이제 새로 이제 조만간 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소년 심판을 보신 분이다라면 왠지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것 같고 안 봤으면 굳이 뭐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분명히 소년 심판에 엄청난 학생들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아마 이 영상이 편집돼서 나가면 아마 소년 심판 넷플릭스 드라마가 아마 이미 공개가 됐을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래서 지금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는 아직 오픈되지 네. 않은 상태이긴 한데 네. 아마 편집해서 실제로 올라갈 때쯤 되면은 영상이 열려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한번 드라마를 한번 보고 리뷰를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아, 네, 아마 네. 리뷰할 때쯤에는 저희가 둘 다 막 이걸 찬성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이제 소년 재판에 대해서 또 특히 이제 그 촉법소년이라는 네. 그 용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은 이렇게 촬영을 마무리하고 다음에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보호 처분이 뭐 어떤 종류가 있는지라던가 네. 또 그 뭐 다음 시간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걱정하죠. 소년분류 심사원 위탁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좀 저희 촬영했던 뭐 스태프분들 중에서 좀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가 좀 질문을 좀 받도록 할게요. 네. 만 이제 10살 이상인 경우 촉법소년이고 만약 만 9세인 소년이 뭐 친구를 때리면은 그 학생은 뭐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느냐, 보호 처분조차도 받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신데 사실 그쵸 보호 처분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대상이 네. 아니니까. 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 사무실에도. 네, 그렇죠. 있죠. 네. 9살이었거든요. 네. 9살끼리 이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한 것 같아요. 피해자한테. 그래서 폭행을 당해가지고 이빨이 부러져가지고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소년 재판으로 좀 진행을 원하셨는데 이제 나이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생일을 맞아요. 딱 기준으로 해서 그 같은 친구들 중에서 이제 10살이 되는 친구도 있고 안 되는 친구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 가해 학생이 며칠 날짜로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사실 생일까지 조회를 해서 겨우 하긴 했는데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보호 처분을 하게끔 이제 고소를 해서 할 수는 없었고 이제 미성년자의 부모님에 대해서 이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치료비라든가 위자료분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대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이제 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할지 달라지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제 촉법소년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네. 다음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 소년재판 갔을 때 보호처분 내려지거든요. 그 보호처분이 1호부터 10호까지 내용들이 되게 다양하고 그 성격들이 좀 달라요. 그리고 그렇죠. 어떤 사건의 경우는 어떤 처분을 주로 내리는지를 조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네. 그 전에 오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